안녕하세요 여러분, 맥스킴입니다. 오늘은 난임 전문의 조정현의 생식 이야기, 최근 자식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며 살겠다는 팅패 쪽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곡식 있어도 먹일 자식 없고 자식 많으면 줄일까 걱정, 높은 벼슬 아치는 영락없이 바보, 영리한 자는 재능 써먹을 자리 없네, 집집마다 복을 다 갖춘 경우 드물고 지극한 돈은 늘 쇠퇴하기 마련, 아비가 전략하면 자식은 방탕하고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어리석으며 달이 차면 구름이 끼기 일수, 꽃이 피면 바람이 망쳐 놓는구나. 세상만사 죄다 이러한 걸 혼자 웃는 이유를 남은 모르지. 독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전라도 강진의 유배지에서 1804년에 짓는 한 시로서 인생의 모순과 한계를 선명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시를 통해 모든 인생이 완벽하게 존재할 수 없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시는 인생의 이면을 묘사하면서 독자에게 역설, 패러독스, 카오스 등의 개념을 연상케 합니다. 누구든지 이 시를 읽게 되면 그들 스스로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실상은 필자가 지난 35년 동안 생식의학자로서 난임 치료를 진행하면서 경험한 수많은 케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많은 부부들이 실제로는 난임 문제로 인해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성공적인 직업, 매력적인 외모, 풍부한 재력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원하던 것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생의 모순성과 한계성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약용의 독서는 우리 인생의 이러한 모순과 한계를 깨닫게 해주며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완벽함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 15년 전 뉴욕에 거주하는 한 교포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뉴욕과 서울을 왕래하며 시험관 아기 시술 IVF를 총 20회에 걸쳐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신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결국 저를 찾아왔고 그녀가 가져온 진료 기록지는 두세 권의 소설책 분량에 해당하는 방대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진료 기록을 분석해보니 IVF를 20회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만한 명확한 난임 요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매번 난자의 추출량도 많았고 충분히 양질의 배아로 이식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궁 내막 상태도 A급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검사인 자궁 내시경 검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초음파 결과에서 자궁 내막이 두껍고 최적의 착상 조건을 보여줬기 때문에 배아의 질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자궁 내시경으로 그녀의 자궁을 살펴보니 전체 자궁벽에 투명 필름처럼 보이는 콜라겐, 매트리스층이 두껍게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제거한 후 그녀에게 냉동배아를 이식하였고 그 결과 그녀는 성공적으로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소한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근본 원인 돈 아닌 두려움이 매년 임신이 안 되는 부부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추세에 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는 생식력이 가장 높은 시기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부하거나 취직에 집중하게 되면 생식력 골든타임이 세월과 함께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각종 스트레스와 유해 환경,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수태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생식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난임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만원의 경우
나이 자체가 큰 난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난자의 질과 수가 감소하며 이는 임신 확률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나이는 난임의 가장 확실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임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독소 한 구절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서도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을 것이 가득한 집에서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면 그 풍족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혼을 해도 자식이 없다면 부부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일상에 몰입하게 되고 서로를 멀어지게 됩니다. 현재의 통계에 따르면 독신과 미혼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싱글 비혼, 이혼, 사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가 늘어나면 인구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의 경쟁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물질적 풍족함을 넘어 인간적인 만족감과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인구 증가에 대한 상황은 각각의 사회와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 1.64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이민의 힘으로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으로 인한 인구 이동은 미국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이동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특징을 강조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민에 대한 접근이 더 보수적이며 이민자의 적극적인 유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난임 문제와 관련된 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은 편입니다. 난자 냉동보험, 흡연화, 정자은행 설립 등의 제안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과 언론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나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의 유안킴벌리의 유안킴벌리 숲은 사막화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나타낸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출산 장려 캠페인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단기적이고 급한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꾸준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인구 구조와 인구 증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식은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응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습니다. 이 캠페인의 중점은 이 땅의 젊은 여성이 건강한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것에 놓여 있습니다. 식습관의 개선과 충분한 수면은 생체 리듬의 회복에 도움을 주어 임신이 잘 되는 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생식력을 떨어뜨리는 각종 방해, 인자술, 흡연, 과식 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조가 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양육비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출산 기피의 내재 원인은 돈보다는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커리어와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출산을 꺼리는 이들의 공통된 경향으로 지적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은 출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고 자녀처럼 돌봐주는 여성들의 증가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정에서 사랑과 책임을 나누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직장에서의 유연한 일자리 조건, 양육비 지원 등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경제적인 불안에 시달리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가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팅펫 쪽 자식 대신 반려동물을 기르는 DINK와 펫이 합성어이라는 새로운 생활 양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식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며 살아가는데, 이는 다양한 이유로 자식을 가질 수 없거나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현상입니다. 특히 IVF에 여러 번 실패한 후에는 강아지를 입양해 키우며 살아가겠다는 사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아기를 안아보고 싶었던 모성이 동물이라도 보듬어줘야만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물을 안으면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동물이 자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위로를 주지만,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한 후에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젊은 부부들에게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의 행복과 보람을 꾸준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니어들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새로운 가족 형태와 가치관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팅펫 쪽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니즈와 변화에 대한 적응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찾는 이들에게는 지속적인 지원과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모델과 가치에 대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보다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의 제작자 맥스킴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유익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전달하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더욱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구독 버튼이 빨간색이라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지 모양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